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겨나는 문제가 왜 요거 하나, 이제 끝났다. 다른 사람한테 조언받아서 잘 끝났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계속.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약이 있어서 그거 한 번만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맥모닝 상담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또 우리 일반 사회나 또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또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면서 상담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가톨릭 신자들만 쓰는 독특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분심이라는. 분심이죠. 예. 그거 개신교 신자나 불교 신자들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더라고요. 뭐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도 닦을 때 여인들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그게 분심인 거죠. 그러니까 분심이라는 분심이라는 단어는 아닌데. 근데 우리는 뭐 딱 알아듣죠. 예. 근데 늘 왜 그런 러시아에 그런 우화가 있다 그러죠. 주님의 기도를 끝날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전념해서 바치면 뭐 마차를 주겠다. 근데 그 마차 타고 어디 갈까 생각하다가 그게 깨졌다고. 그러니까 분심이라는 거는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고해성사를 드리다 보면은 이렇게 분심 들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제가 불량신자인가? 분심도 죄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분심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영성 심리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뭐 악의 세력이 이렇게 기도를 방해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해석들을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인간의 무의식 안에 있는 잡수는 생각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사람의 의식이 외부에서 이렇게 정보가 오면은 의식이 그거를 가려요. 쌀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털기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얘가 그걸 해요, 뇌가. 그래서 유익한 정보들은 뇌 속에 저장하고 아닌 것들은 버리는데 그 버리는 데가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에다 버려요, 자기가. 근데 문제는 바다에다 생활 쓰레기 버리면 생활 쓰레기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어떤 형태든 남아있죠. 분심도 똑같아요. 무의식 안에다 버렸는데 얘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무의식 안을 떠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얘들이 언제 나타나냐? 기도할 때 나타나요. 기도할 때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는 바깥을 보고 살잖아요. 저 사람 뭐 저 일 이렇게 밖을 보는데 기도할 때는 자기 내면을 보거든요. 그때 얘네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분들이 이제 내가 보낸 쓰레기들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기도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이 올라온 것 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거를 다 없애버리고 싶다 그러는데 그거는 바다에 버린 생활 쓰레기를 다 없애겠다는 생각하고 똑같아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영성심리학에서는 기도할 때 분심이 들더라도 그 개의치 말고 그냥 기도하라고, 분심 든 채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벌판을 걸어가는데 벌판 걸어가면 이렇게 자풀이 많은 벌판 걸어가면 그 발에 풀들이 붙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세요? 갈 길이 먼데 풀을 띄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처음에는 뛰어보다가 안 되니까 그냥 가겠죠. 그 불교의 스타니파타라는 초기 경전이 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말이 나요. 수행자가 길을 갈 때는 이게 뭐가 들러붙더라도 그냥 개의치 말고 가라고. 근데 우리 기도 생활도 똑같아요. 이 분심은 자풀들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발목에 들러붙어요. 근데 다행인 건 얘네들이 뿌리가 없어요. 그냥 붙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의치 말고 그냥 가는 게 그게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도를 하는데 어저께 산 뭐가 잘못됐다 생각하면 그냥 다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 기도가 잘못됐다 순정 기도가 아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순수하고 완전한 기도를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인드는 그렇게 순수하고 완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갖춰져 있어요. 네. 불완전하거든요. 네. 근데도 가끔 이제 완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주님께 기도를 바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이 분심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신심이 깊은 것보다는 강박증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죠. 그냥 갖고 사는 거예요. 이건 평생 따라다녀요. 자, 이제 그 분심에 대한 우리에게 스스로 좀 너그러워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참 인터넷 보는 게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새 교황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우리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레오 14세 교황님이 하버드 대학을 갈 실력을 갖춘 분이라고 그 기사에서 봤어요. 하버드 대학 안 가시고 그냥 페루에서 난민촌 하는 그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머리 좋은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시카고 출신인데 페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또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었는데 뭐 지하철도 타시고 그러셨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친근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교황님이 생기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 돌아가셔서 굉장히 공허하고 섭섭했는데 새 교황님이 그 빈자리를 많이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게 참 재밌는 것이 그 별명이 있었다죠. 참 페루 사람이다. 그러니까 비록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정말 페루 사람들과 함께 생애 대부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참 페루 사람이라고 이런 호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상담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맥모닝 상담소를 보시는 분들도 의논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실 때는 인터넷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가볍지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하고 또 중요하고 그래서 들으시면서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홍성남 신부님과 맥모닝 상담소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가끔 많은 분들이 맥모님이라고 쓰시니까 맥모에다 님자를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아침에 이거 업데이트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맥모닝 아침이라는데 맥모닝입니다. 그래서 맥모님으로 쓰실 때는 제가 무슨 대모님 같은 맹자님의 어머님. 맥모닝이라고 써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소심하고 열등감도 많고 남과 비교하는 성격으로 아등바등 살았지만 딱히 공부를 잘하지는 않은 마음 편히 뭔가를 한 적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고등학생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간호사 모습을 보고서 저도 되고 싶어 간호학과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3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사회초년생을 보내면서 수간호사와 선배 간호사들의 미움도 많이 받았지만 1년은 눈물로 버티다가 그만두고 간호직 공무원 시험에 한 번만에 돼서 공무원으로 일한 지 2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업무 스타일이 다른 직원들은 일을 할 때 그 전에 사례도 참고하고 또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도 보면서 일을 부드럽게 처리하는데 저는 앞에 사례도 잘 안 보고 나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일을 했다가 잡음도 많이 생기고 갈등도 겪으며 지냈습니다. 그래도 나름으로 보람과 의미를 찾으며 지냈죠. 그런데 20년 정도 지나 직위가 생기면서 중간관리자로서 역할이 주어지니 제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면인 협력과 다른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준다든가 소통하고 적절하게 업무 배분한다든가 윗상사에게 정확하게 보고하는 일 등은 제가 평소에 부족하다고 느껴온 부분이어서 이것을 참고 적응하느라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걸리는 장결핵도 걸려서 6개월이나 걸려 치료하고 피부에 여드름도 매우 심하게 나고 불면증, 위장장애, 만성 피로 등으로 가족들에게 짜증도 많이 내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또 밑에 나르시스트 부하 직원에게 엄청 강한 공격을 당하고 게다가 성당에서도 그 나르시스트 성향의 자매의 무참한 회의 진행 등의 정신적 충격을 받아 휴직을 내고 쉰 지 석 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에는 다시 복직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위장장애도 많이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또 신부님의 강의 또 여러 가지 그 공부, 심리 관련 책도 읽으며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상담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지만 영성심리학의 대가이신 신부님께도 꼭 문의드리고 싶어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제가 이대로 살다가는 계속 센 직원들에게 무시당하고 화를 내는 것도 익숙치 않아 화를 참으면 또 병이 될 것 같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고자 적당히 직장이 요구하는 행동을 하며 또 다른 동아리 모임이나 취미 모임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제 스트레스를 풀면서 이런 생활을 열심히 하면 좋아질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린 시절의 얘기를 하세요. 어렸을 때는 술 드시면 폭력적인 아버지와 방관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1년에 한 달 정도 외국에서 일하시다 한국에 들어오시면 대화를 나눈 기억도 없습니다. 어머니와도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고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하루에도 수시로 저의 무능함과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거를 관리하고 이겨내는데 많은 힘을 쓰게 되니 정작 저는 행복하지도 내일이 기대되고 설레지도 않습니다. 남편은 극도로 자기관리를 잘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마음이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남편은 시간표가 쫙 있어서 몇 시에 무슨 운동하고 몇 시에는 아들 공부 가르치고 몇 시에는 자기 공부하고 이런 남편 옆에 있으면 제가 열등감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제 아이들 2명도 밝고 화늘기 넘치고 자립심이 강해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면이 많아 저를 살짝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도 보입니다. 저는 고민을 나눌 친구도 없습니다. 균형 있게 치우침 없어야 한다는 신부님 강의를 최근에 보게 되어 이제 친구도 소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성당은 10살 때부터 한 번도 미사를 빠진 적 없이 성실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황금 열쇠 같은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자매님의 그 사연을 보면서 자매님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그 마음이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간호사직을 선택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봉사하는 모습을 봤더니 그게 좋아 보여서 선택했다. 네. 뭐 다들 뭐 돈 벌기 위해서 뭐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직장을 잡는데 좀 특이하게 그런 모습을 보고 선택했다 그래서 마음이 신앙인다운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머리가 좋은 편이세요. 간호학과 3등 졸업했고 그리고 간호직 공무원도 한 번에 패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은 분이세요. 그 세 번째 중요한 게 자기 문제를 알고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건강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문제를 아냐 모르냐로 판단을 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게 다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면 신경증 환자인데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들만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제 성격장애자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자매님은 자기 문제를 갖다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문제를 알고 있어서 멘탈이 굉장히 건강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1년 만에 퇴직을 했을까?
만약에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사람만이 나를 괴롭혀요. 네. 그럴 때는 저 사람이 문제예요. 근데 집단이 다 나를 갖다가 괴롭혀요.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거 조금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뉴스에 나온 걸로 하면 그 간호사 어떤 그룹이나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라고 얘기해도 되나? 태움이라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크게 사회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왜 그 그룹이 왜 그 사람을 무시했는지 그러니까 그 무시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이 사람들이 무시하도록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저 사람들한테 나를 무시하게끔 동기를 제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내가 왜 무시를 당할 그런 근거를 제공했는가. 네. 그랬더니 자매님이 스스로 또 자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소통도 안 하고 내 방식대로 일을 하고 이렇게 자기 문제를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알고 있는데 해결책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우가 있을 텐데 만약에 어떤 그룹에서 한 사람만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은 그건 그 사람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전체가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이지메 하지 마라. 일본 말로 이지메 하지 마라. 왕따 시키지 말라 그러는데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왕따를 하도록끔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도록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적인 원인으로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내가 나를 무시를 하면 딴 사람들도 나를 무시해요. 이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네. 굉장히 강압적인 분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눅 드는 상태로 살았거든요. 네.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자기 무시를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봐요. 아, 네네.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 못하고. 네, 네.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러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네, 집단으로 또. 그냥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해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다 잘해주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1년 만에 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또 간호직 공무원을 21년째 하고 계시는데 아래 직원이 들이받았어요. 네. 예전에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매님 생각해야 될 거는 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까? 그 문제가 뭔가를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일단, 그 분노를 표현하는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강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아 힘이 약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못 내요. 자기 소리를 내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분노 표출하는 훈련인데, 매일 30분 정도, 나를 건드린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냥, 저 사람이 잘했고 내가 잘못했다, 따지지 말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기분 나쁜 거, 네. 내가 기분 나쁘다. 그러면 네. 기분 나쁜 거를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하시거나 사진 보고 하시면 더 좋고, 아니면, 저희가 많이 권장하는 게 베개에다 하라 그래요. 베개에다 화를 내다가 베개를 때리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렇게 분노를 표현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베개에다 두고 말로도 해야 되겠네요. 말로 하는 게 좋죠. 네. 그 자매님은 말을 잘 안 하는 분이라서 말로 표현을 해야 되고 네, 네. 이게 말문이 트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어하고 비슷해요. 영어 책 아무리 봐도 이걸로 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네. 분노도 말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처음에는 분노를 계속 이렇게 그걸 이제 우리 욕한다 그러는데 욕하는 네. 시간을 갖다 보면 어느 날
나를 괴롭힌 사람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네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때부터 그 집단이 나를 우습게 못 봐요. 네. 그때까지는 분노를 표현하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두 번째 원인은 내가 품위가 떨어졌을 때 그래요. 품위라는 거는 옷뿐만이 아니라 언어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좀 쓰는 언어가 이렇게 좀 올라가야 돼요. 수준 높은 언어, 어려운 언어, 고급한 언어, 고급 단어 그런 거를 쓰시면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나를 무시하던 그 시선이 바뀌어요. 그리고 어차피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나를 친구로 만들 생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리 두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자매님 성격에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내가 동량을 구하는 거지 이렇게 친교를 맺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같이 무시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시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노 표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는 훈련을 하면은 어느 날 내 안에 힘이 생기고 그럼 저 사람들이 알아요. 전에는 우리만 보면 꼬리를 내리더니 이 꼬리를 안 내리네? 알아요, 바로. 눈도 바르게 뜨고 자세도 바라지면은 그럼 함부로 안 해요. 그런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그 메일을 보니까 다른 가족들은 모두 그냥 아주 잘 자기 위치에서 생활을 잘 이렇게 꾸리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든다고 얘기하셨지만 받고 생각하면 얼마나 또 그건 다행인가 생각도 돼요. 분노 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루에 30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말씀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